안녕하세요 형님누님들, 자유로운 은퇴를 꿈꾸는 달러헌터입니다. 오늘도 달러 사냥을 위해 미국 주식시장으로 사냥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스위스의 바이오 기업인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정보부터 보시겠습니다.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는 스위스의 생명공학 회사입니다. 2020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공동창업자 에마뉘엘 샤르팡티의 연구 방법론을 토대로 제품 상용화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스위스 주쿠에, 제조시설은 미국 매사추세츠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명에서 알 수 있듯이 유전자 편집 기술인 크리스퍼를 활용해 다양한 희귀 질병 치료 의약품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2023년 12월에 버텍스 파마스티컬과 공동 개발한 겸상 적혈구 빈혈증 치료제 엑사셀이 FDA 허가를 받으며 미국 내 최초로 유전자 편집 기술인 크리스퍼를 상용화시켰습니다. 회사는 2013년에 설립되었으며 CEO는 사마르 쿨카니입니다. 사마르 쿨카니 박사는 2015년 최고 비즈니스 책임자로 합류하여 2017년부터 회사의 최고 경영자를 맡고 있으며 연봉은 1,055만 달러, 하나 116억 원입니다. 직원 수는 458명이며 주요 품목은 유전자 편집 치료제이고 섹터는 헬스케어, 산업군은 바이오테크놀로지입니다. 연간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22년 매출은 43만 6천 달러로 21년 9.1억 달러 대비 99.95% 줄었으며 영업이익은 22년 마이너스 6.7억 달러로 21년 3.7억 달러 대비 큰 폭으로 적자 전환하였습니다. 연간 매출과 이익 트렌드를 보면 21년은 매출도 좋고 이익도 좋았지만 22년은 매출은 거의 없고 이익은 크게 적자 전환하였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 주가는 21년 초에 고점을 찍은 후 계속 하락하여 지금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분기별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23년 3분기 매출은 없고 2분기 매출 역시 7만 달러로 크지 않았으며 영업이익은 23년 3분기 마이너스 1.32억 달러로 2분기 마이너스 9,500만 달러 대비 적자폭이 38% 늘었습니다. 다음으로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와 같은 산업군 내에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시킹알파를 참조하였습니다. 바이오 산업군 내에서 총 5개 업체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비교할 회사는 스위스 바이오 기업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미국의 치료제 개발 바이오 기업 블루프린트 메디슨스, 미국의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바이오 기업 아카디아 파마스티컬스, 미국의 항암제 개발 바이오 기업 템피스트 테라퓨틱스, 미국의 생명공학 회사 버텍스 파마스티컬스입니다. 제가 비교할 지표는 매출, 주당 매출, EPS, 영업이익과 ROE이며 해당 자료는 연간 기준이 아닌 최근 12개월 기준의 자료입니다. 본격적인 비교에 앞서 시가총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해서 각 회사들의 멀티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멀티플의 경우 미국의 생명공학 회사 벌텍스 파마스티컬스를 제외한 회사들은 모두 마이너스 중이고 영업이익 적자가 가장 큰 종목은 미국의 치료제 개발 바이오 기업 블루프린트 메디슨스와 스위스 바이오 기업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순입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과 매출을 비교해서 각 회사들의 멀티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바이오 기업 아카디아 파마스티컬스의 멀티플이 7로 좋고 미국의 생명공학 회사 벌텍스 파마스티컬스는 11로 괜찮으며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의 멀티플은 29입니다. 좀 더 쉽게 비교해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미국의 생명공학 회사 벌텍스 파마스티컬스가 가장 좋고 시가총액도 가장 큽니다. 다음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은 벌텍스 파마스티컬스를 제외하고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미국의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바이오 기업 아카디아 파마스티컬스가 좋지만 시가총액은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와 블루프린트 메디슨스와 비슷합니다. 다음으로 각 항목별로 상위 2개 종목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과 주당 매출은 벌텍스 파마스티컬스, 아카디아 파마스티컬스 순이고 EPS, 영업이익 ROE는 벌텍스 파마스티컬스만 좋습니다.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의 ROE 트렌드를 보면 안 좋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년 기준 상승률을 보면 23년 10월 11일 하루 만에 4,000%, 40배 상승을 보여주며 제대로 된 한방을 보여준 미국의 항암제 개발 바이오 기업 템피스트 테라퓨틱스가 90.93% 상승하였고 미국의 치료제 개발 바이오 기업 블루프린트 메디슨이 78% 상승하였고 미국의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바이오 기업 아카디아 파마스티컬스가 48% 상승하였고 벌텍스 파마스티컬스 35%, 크리스퍼 테라퓨틱스가 24% 상승하였습니다. 벌텍스 파마스티컬스를 제외하면 모두 영업이익이 적자인 종목들이지만 주가 움직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얼마나 좋아! 다음으로 차트를 기준으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기준에서 거래량이 많았던 2023년 12월 8일 뉴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 12월 8일 뉴스를 보면 미국 FDA에서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와 벌텍스 파마스티컬스가 공동 개발한 겸상 적혈구병 유전자 편집 치료제 카스게비의 시판을 허가했다는 호재 뉴스가 나오며 거래량이 크게 늘었지만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차트 분석으로 돌아와서 마켓 스크리너를 통해 일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봉에서 보면 주가는 10월 30일까지는 거래량이 없이 하락하였으며 11월 1일부터 상승하기 시작했고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름 가파른 상승으로 10월 30일 저점 38.62달러에서 11월 20일 고점 72.18달러까지 86% 상승하며 고점을 형성 후 살짝 밀리며 박스권을 형성 중입니다. 작은 박스권으로는 박스 상단 66.83달러, 박스 하단 60.6달러대를 형성 중이고 좀 더 큰 박스권으로는 박스 상단은 이전 고점인 72.18달러, 박스 하단 52.01달러를 형성 중입니다. 차트를 길게 보면 21년 1월 15일 최고점 210.04달러를 찍은 후 하락하였으며 22년 5월 10일부터 장기간 형성한 박스권의 상단 돌파를 시도 중입니다. 차트를 더 길게 보면 72.18달러대의 저항대가 생각보다 많이 두터워 보이지만 만약에 뚫는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되는 구간입니다. 다음으로 팀 랭크스를 통해 애널리스트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명의 애널리스트 의견이 있고 13명이 매수, 6명이 보유, 2명의 매도 의견이 있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85.8달러이고 가장 높은 목표 주가는 199달러입니다. 내부자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켓비트에서는 매수 거래는 없고 매도 거래만 한 건 보이며 최근 거래 내역을 보면 CEO인 사마르 쿨카니 씨가 2023년에만 25,000주씩 4번의 매도를 통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총 520만 달러, 하나 57억 원을 현금화하였고 24년 1월에도 2만 주를 추가 매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배당 부분의 경우 성장주답게 배당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회사 발표 자료를 통해 필살기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1월에 발표한 회사 소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하이라이트 부분을 보면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는 강력하고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선도적인 유전자 편집 치료제 기업입니다. 주력 사업 부분 중 벌텍스와 공동 개발을 하며 최근 FDA 허가를 받은 혈액질환 치료제 카스게비를 포함해서 자가면역 치료제와 심혈관 질환 치료제 및 일형 당뇨병 치료제 그리고 의약품 플랫폼 비즈니스까지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회사의 제품 라인을 보면 5개 사업 분야의 제품 개발과 임상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당연히 벌텍스와 진행하여 성공시킨 헤모글로빈 치료제 카스게비가 가장 중요한 품목입니다. 이 외에도 연구 및 개발 초기 단계를 지나 임상 중인 품목이 항암제 분야에서 비세포 악성종양 관련 1개와 신장세포 및 기타 고형암 관련 1개, 이상지혈증 치료제 1개, 심혈관 질환 치료제 1개, 그리고 일형 당뇨병 치료제 1개를 포함해 총 5건의 치료제 임상이 진행 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카스게비를 보면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 기반의 의약품으로 역사적으로 최초로 정식 승인된 의약품입니다. 카스게비가 성공할 수 있는 3가지 이유는 강력한 파트너인 벌텍스와의 협력과 미국 시장의 다양한 지원,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중동 같은 큰 시장성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12개월 내로 회사의 성장 동력이 될 만한 이슈에 대해서도 명시하였습니다. 먼저 카스게비의 경우 수혈 의존성 베타 지중해 빈혈에 대해 처방의약품 신청자 수 수로법에 따른 미팅이 24년 3월 30일에 있을 예정이고 다수의 임상 데이터 업데이트 및 새로운 임상이 24년도에 진행될 예정이지만 대부분 초기 단계이고 카스게비 정식 허가와 같은 대형 호재는 안 보입니다. 그럼 아직 적자 중인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의 현금 유보율을 통해 회사가 얼마나 운영 가능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5.27억 달러이고 현금화 가능한 유가증권 12.12억 달러를 포함하면 23년 9월까지의 현금성 자산은 17.39억 달러입니다. 반면 3분기 운영 비용은 1.32억 달러입니다. 보유 현금성 자산 17.39억 달러를 분기당 비용 1.32억 달러로 나누면 17.39 나누기 1.32는 13. 다시 말해 지금의 현금성 자산으로 13개 분기 동안 운영이 가능한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스게비 FDA 승인에 따른 마일스톤 비용 2억 달러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상당히 괜찮은 현금 보유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의 필살기 부분을 보면 M&A 가능성은 있고 개발과 투자는 활발히 진행 중이며 캐시온 엔진은 감소하였지만 나름 괜찮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단기적인 단점은 불규칙한 매출과 특허 분쟁입니다.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의 23년 3분기 매출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매출 인식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제품 판매로 인한 매출은 없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제품 판매로 인한 매출 발생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잡한 특허 문제도 부담입니다. 카스게비를 세계 최초의 유전자 치료제로 FDA 허가를 받았지만 크리스퍼 유전자 치료법에 대한 특허 문제로 제품 판매 시점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퍼 특허 이슈는 노벨상 수상자가 속한 CVC와 브로드 연구소가 특허 분쟁 중이고 여기에 한국의 유전자 치료제 기업 툴젠까지 생각보다 복잡한 구조로 진행 중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업체 간 협의는 하겠지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의문이고 또한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 절차와 보상 이슈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장기 단점으로는 카스게비의 상용화 시점입니다. 특허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상용화 시점까지는 갈 길이 상당히 멀어 보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비싼 약가입니다. 카스게비의 1회 처방 약가는 220만 달러, 하나 29억 원입니다.
혁신적인 치료제라고는 하나 현실적으로 보험회사나 국가의 지원 없이는 처방이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에 체외 수정 방식으로 다른 유전자를 자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향후 부작용 및 돌연 변이의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여기에 유전자 치료에 대한 윤리적 문제 등도 유전자 치료제 시장이 커질수록 극복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단기 장점으로는 최고의 파트너 벌텍스 파마스티컬스와 충분한 현금 보유율입니다. 벌텍스 파마스티컬스는 카스게비의 개발 비용 60%를 투자하며 판매 지분의 60%를 확보하였습니다. 벌텍스 파마스티컬스는 희귀질환 중 하나인 낭포성 섬유증 치료제 트라이카프타 등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시가총액 146조 원, 매출 11조 9천억 원에 영업이익 5조 6,600억 원 규모의 제약 바이오 기업입니다. 카스게비 투여에는 줄기세포 이식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벌텍스 파마스티컬스의 경우 카스게비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 전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승인된 치료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카스게비 상용화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인 29억이라는 약가의 제품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보험사 또는 FDA 등과의 추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협상을 위해서는 스위스 회사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보다는 미국의 벌텍스 파마스티컬스가 현실적인 협상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23년 3분기까지의 현금성 자산은 17.39억 달러로 3분기 운영비용 1.32억 달러를 고려하면 13개 분기 정도 운영이 가능한 현금을 보유 중으로 매출이 본격화되는 미래 시점까지 유지가 가능해 보입니다. 장기 장점으로는 정식 승인된 유전자 치료제 카스게비 보유와 개발 중인 다양한 제품 라인입니다.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유전자 편집을 가능하게 하는 크리스퍼 카스9 유전자 편집 기술의 선두주자입니다. 논란의 이슈가 있다 해도 FDA 승인을 통해 첫 상용화 제품이라는 것은 분명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어서 앞으로 크리스퍼 카스9 기술을 활용한 사업의 확장성도 긍정적입니다.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는 세계 최초의 유전자 치료제를 상용화한 카스게비의 개발 회사입니다. 1세대 유전자 편집 기술로 알려진 징크 핑거 뉴클라아제와 2세대 기술인 탈렌의 정확도와 제작 편의성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 기술로 다양한 종류의 세포에서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는 유전자 편집 기술입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히 개발자는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에마뉘엘 샤르팡티에와 미국 버클리대의 제니퍼 다우나 2명입니다. 그 이후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 문제를 두고 노벨상 수상자가 속한 CVC와 브로드 연구소가 특허 분쟁 중입니다. CVC 팀은 2012년 5월, 브로드 연구소 팀은 2012년 12월에 특허를 출원하였지만 브로드 연구소가 2014년 4월에 먼저 특허 획득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CVC 팀은 원핵세포, 브로드 연구소는 진핵세포에 적용되는 기술인데 크리스퍼 유전자 치료제가 실제로 대부분 진핵세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는 브로드 연구소가 우위에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한국의 유전자 치료제 기업 툴제는 기존 브로드 연구소의 특허보다 2개월 먼저 출원하며 복잡한 특허 분쟁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특허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유전자 치료제 개발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유전자 편집 치료제 시장 자체의 성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특허 부분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특허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카스게비의 1회 처방 약가 220만 달러, 하나 29억 원은 또 다른 큰 장벽입니다. 보험이나 국가의 지원 없이 개인이 치료받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금액이라는 것은 분명하며 상용화 시점의 최대 걸림돌이라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혹시 모르는 유전자 돌연 변이, 심각한 부작용과 윤리적 이슈는 유전자 편집 치료제 시장이 커질수록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편집을 통해 병을 고친다는 상상 속의 생각을 현실로 만든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는 분명 크리스퍼 카스9을 활용한 유전자 편집 치료제 관련 대장주입니다. 상용화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분명 임상 데이터에서 치료제의 효과와 안정성은 확인되었습니다. 매출이 없는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입장에서는 당장의 카스게비 매출도 중요해 보이지만 그보다 크리스퍼 카스9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유전자 편집 치료제의 개발로 미래의 성장성도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게다가 가장 큰 장벽인 비싼 약가의 경우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들겠지만 미국의 벌텍스 파마스티컬스라면 협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는 카스게비의 FDA 승인 시점에 맞춰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의 주식 18만 주 이상을 추가 매수하며 1,1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총 보유 주식은 580만 주로 아크 인베스트먼트 전체 포트폴리오 중 4.17%이며 이는 7번째로 큰 종목입니다. 최근 매입가의 종가는 주당 60.28달러로 해당 가격 아래에서 매수한다면 물려도 돈나무 언니의 평단가보다는 낮아 보입니다. 이거 완전히 살아있는데. 살짝 마음에 걸리는 것은 회사의 성장성을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외부 시선을 뒤로하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CEO 사마르 쿨카니 씨는 최근까지 60달러대의 주식을 조금씩 팔고 있으며 카스게비의 FDA 승인 직후 회사의 최고 의료 책임자가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의 시가총액은 5.6조 원에 매출 5억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7,40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 대비 매출의 벌티풀은 29로 신약 바이오 기업답게 고평가 구간입니다. 카스게비의 FDA 승인은 분명 엄청난 기술의 발전이지만 상용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주가도 이를 반영하듯 FDA 승인 발표 날에 거래량을 동반하며 주가는 빠졌으며 주주들에게는 실망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벌텍스와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는 카스게비의 판매를 통해 카스게비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직 유전자 편집 치료제 테마가 주류 테마로 자리 잡지는 못했지만 언젠가 주류 테마가 된다면 유전자 편집 치료제 대장주는 크리스퍼 테라퓨틱스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았어. 감사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누님들의 행복한 은퇴를 응원합니다.